자, 지금까지 이제 2017년에 심리학자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아주 새로운 단어가 하나 등장했어요. 행동경제학. 행동경제학 좀 쉽게. 유식한 척하지 마세요. 네네. 행동주의부터 얘기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 행동주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문제적 행동 유발자인 문피와 이 서대웅 소장 같은 분들, 머릿속에 생각 들면 일단 저지른다. 그런 행동주의는 사실은 액션이즘이고요. 행동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행동주의는 비헤이비어리즘이거든요. 뭐 단어에 이즘이 붙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주의라고 번역하는데, 주의란 게 개뿔 별거 아니에요. 하여간 단어에 이즘이 붙으면 그 단어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자본주의는 뭐예요? 자본을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인본주의는 사람의 본성, 사람 자체를 세상의 중심으로 놓고 본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법칙이나 원칙이 어떤 걸 구성한다고 놓고 그 틀에 맞춰서 해석하는 건 구성주의예요. 행동주의는 뭐겠어요? 실제로 자극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행동을 보고 그걸 갖고 법칙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동을 갖고 볼 때는 행동주의인데, 이 비헤이비어럴리즘은 행동주의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행태주의라고 번역돼요. 왜냐하면 집합적인 의미에서는 행동보다는 행태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관찰을 통해서 얻는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사회학의 방법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행동주의 경제학이란 인간의 실제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심리학이나 뭐 사회학이나 뭐 생리학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의 행동을, 그리고 자극에 대한 반응, 그 행태를 관찰하고 그러한 결과를 경제학적으로 규명한다.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이라고 일반적으로 번역이 되고, 경제학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행태주의 경제학이라고 부르는 분도 여전히 있어요. 형 경고요. 혼자서 너무 오래 얘기하셨어요. 네네. 행태라는 건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 행동은 개인적 단위로 어떤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행동들이 모인 여러 사람들의 그 양태, 행동의 양태.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적 유사성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 것이다. 문피가 저는 훨씬 이해하기 쉽고 좋은데요.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전제를 놓고 하잖아요. 구성주의예요. 이런 법칙으로 할 거다. 온전히 합리적이다. 구성주의는 연역적 사고에 가까운 것 같고, 그렇죠. 행태주의는 귀납적인 것 같고, 사례로부터 쭉 추출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더라. 거칠게 분류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책을 읽어보니까 이제 다니엘 카노먼 같은 경우는 합리적인 사람을 시스템 2로 얘기를 했고, 그렇죠. 비합리적인 사람을 시스템 1으로 얘기를 했고요. 탈러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콘과 휴먼으로 구분을 했어요. 주류 경제학에서는 사람들이 IBM의 메인 컴퓨터 같은 객관적인 처리 용량을 가지고 있으며, 간디와도 같은 꿋꿋한 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처럼 본다. 그거를 이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한 네, 거잖아요. 휴먼이니까. 대부분 어떻게 동의하냐면, 행동 경제학의 원년을 언제로 볼 거냐라고 하면 1979년으로 봐요. 에코노메트리카라는 저널에 카너먼 교수하고 에이모스 트벌스키, 이 양반이 95년인가 96년에 죽었어요. 네네. 이 양반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행동 경제학의 근본이 되는 프로스펙트 이론이 거기에 실려요. 그 프로스펙트 이론에는 손실 혐오 성향이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행동 경제학의 원년으로 봐요. 주류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기대 효용 이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내가 이 행동을 했을 때 받게 되는, 즉 기대되는 유틸러티에 따라 움직인다. 내가 요걸 하면 요만큼의 효용이 있을 거고, 요걸 하면 요만큼의 효용이 있을 거다라고 볼 때 효용이 큰 쪽을 택한다라고 늘 생각했어요. 왜? 합리적이니까. 그런데 이 프로스펙트 이론에서는 그걸 아주 개깠어요. 기대 효용 이론을 아주 개깐 거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제한된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용의 절대치가 아니라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선택한다 이거예요. 따져보면 분명히 A를 택하는 게 유틸리티가 큰데, 사람들은 손실을 혐오하니까 B를 택하더라. 이게 주류 경제학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거는 인지심리학이고, 그걸 통해서 실험하고, 그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고, 그럼 주류 경제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이런 인지심리학의 바탕에 둔 인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기초로 해서 경제학의 새로운 어떤 이야기거리를 만든다. 그게 이제 행동 경제학이죠. 행동주의, 행태주의, 즉 체계적인 관찰, 자극과 반응. 그래서 행동주의 경제학 혹은 행태주의 경제 이론으로 오늘날 우뚝 선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지금까지 대화를 나눠보다 보니까 이번 편은 조회수가 뚝 떨어질 것 같다는 불길한. 근데 우리는 뭐 공부를 하든 할 때 아는 것 같아요. 많이 들어보면. 행동 경제학 그러면 다 들어본 것 같아요. 이해하는 바하고 사실 전혀 다르죠. 그렇죠. 행동 경제학은 뭐지? 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 하거든요. 사람은 제한적인 합리성을 갖고 있고, 그러니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본성에 맞춰서 경제학도 구성주의, 전제에서 벗어나 그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다시 하자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충분히 의미 있는 거죠.